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독립기념일에 휴장을 마치고 첫 거래일로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요. 역시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 그 가운데 나스닥이 유일하게 좀 상승하는 큰 폭의 상승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하락 시그널이 강하게 잡혔었는데요. 채권 시장도 좀 크게 출렁였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강합니다. 이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서 어떻게 혼돈의 장세를 대응할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이번에는 혼조세였습니다. 지수별로 굉장히 차이가 좀 컸었는데 특징과 이슈들 짚어주세요. 네.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채금리 하락,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술주는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는 0.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7% 상승, S&P 500은 0.1% 상승했습니다. 급등한 종목을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7%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로블록스가 14% 급등, 메타포트가 10% 급등을 했습니다. 쿠팡도 7%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백신 관련주인 노바백스도 12.5% 급등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5.7% 상승했고요. 팔란티아 테크놀로지가 8.6% 급등했고,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8%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7.6%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7.2% 상승, 역시 쇼피파이가 8.2% 상승, UiPath가 9.8%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우버가 5.5% 상승, 줌 인포 테크놀로지가 8.4% 상승하면서 소프트웨어 섹터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버바이오 테크놀로지가 7.5%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섹터인 인모드 주식이라고 있는데 6%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UAM 관련주인 릴리움이 7.5% 상승, 역시 UAM 관련주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4.3%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5.1% 상승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경기 침체에 강한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유동성도 풍부하고 비용의 유연성으로 침체기에도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2.5% 상승했는데요. 도이치뱅크에서는 하반기 급격한 성장과 회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인도량이 감소했지만 합리적인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2분기의 매출과 EPS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8.2% 급락을 했는데요. WTI 기준으로 99.5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CT 측에서는 경기 침체 때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65달러까지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 위험이 지금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영란은행은 지표에 따라 금리를 양쪽으로 전부 다 열어놓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증권에서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4,900에서 4,300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지금 이렇게 하향 조정의 배경은 경기 침체 위험보다는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 목표치 하향의 근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 상승으로 자본 조달 비용이 높고 주가 고평가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S&P 500 지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GDP는 현재 둔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기업들의 EPS는 내년까지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HSBC 은행에서는 향후 수년간 저인플레에서 고인플레이션 환경이 나타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금리 환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인플레이션, 저금리 환경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예전처럼 저금리, 저인플레이션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는 수년간 아니면 그 이상 기간 동안에 고인플레이션, 고금리가 계속적으로 전망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들이 많고 분위기도 살짝 좀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 오늘 이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좀 나와가지고요. 이전에도 한 두어 차례 정도 발견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게
경기 침체 의미하는 신호지 않나요? 그렇죠. 뭐 예전에 나타났던 것도 또 나타나는 것이다 볼 수 있고 별로 새롭지도 않고요. 네. 저번에도 뭐 얘기했듯이 뭐 지금 IB들 측에서는 뭐 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침체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경고하고 있는데 저도 침체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침체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전망하는 신호다. 요렇게 좀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기술주가 오른 게 약간 그래서인가요? 금리 인하. 아, 네, 금리 인하요. 네. 네. 뭐 그런 시장에서 뭐 일부 그런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네.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어느덧 뭐 3점 고점이 네. 잠시만요. 10년물 국채 금리 10년물 말씀하시는 국채 거죠? 네. 지금이 2.8 정도. 2.8 정도 나오죠. 네. 지금 3.4까지 3.4 까지 갔다가 갔죠. 네. 지금 급하게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그거에 좀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연준이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긴축 기조를 이어가면 2년물 금리가 이제 상승 압력을 좀 받을 텐데 금리 역전 현상이 뭐 장기화된다 이런 시각도 좀 있더라고요.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지금 커브 스티프닝 현상이 커브 플래트닝 현상이 나타날지 뭐 모르겠지만은 좀 일시적인지 그거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전히 뭐 장기물 금리가 조금 더 계속적으로 높을 것입니다. 지금 일시적인 현상으로 지금 역전이 됐지만은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항상 이 시간에 짚어주셨는데 언제 뭐 계속 하락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네. 주셨는데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100달러 선 하회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그럼 하락 보세요. 예, 뭐 일단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상당히 뭐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뭐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요. 네, 저기 나오는데 네. 제가 뭐 국제유가 신경 쓰지 말자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네. 했고 100달러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테스트에 들어가면서 99.5달러 WTI 기준으로 마감을 했죠. 네네. 결국에는 또 이제는 뭐 90달러 선 테스트가 곧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유가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시티그룹 측 얘기도 살짝 언급을 주셨는데 65달러 선까지 브렌트유 기준으로 봤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떤 전망인가요? 너무 그거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솔직한 얘기로 네네. 뭐 50달러, 뭐 60달러 이하로는 좀 안 갈 것으로 보고 있고 결국에는 뭐 하단은 예측하기 국제유가는 주식시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데 뭐 한 개인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70달러 초반 뭐 그 정도 70에서 80달러 선에서 네네. 빠지더라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갈 그렇죠.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아요. 의견을 네. 주시네요. 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유가 하락을 좀 많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100달러 선 한 번에 뚫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유가 추이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물가도 좀 살짝 꺾이는 시그널로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네네. 예, 뭐 지금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6월달 CPI는 뭐 이게 6월 분에는 이제 6월 CPI는 반영이 안 네, 되잖아요. 네. 이제 7월 7월 CPI 이제 넘어가죠. 반영이 될 것인데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가 좀 꺾여야 될 것 같아요. 뭐 서비스 네. 물가나 그다음에 뭐 일반 소비재 물가가 좀 꺾이면은 근원 CPI도 상당 부분 꺾여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영란은행 총재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좀 물가도 약간 꺾이는 신호가 있다 보면 연준도 원래는 계속 인플레이션 잡는데 굉장히 주력하면서 계속 금리 올리겠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네. 그럼 약간의 좀 행동 변화가 예측되지는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이제 지표를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네. 이제 지금 벌써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하고 여기서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뭐 연준은 지표를 봐야죠. 지표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뭐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네, 분위기 감지 시그널 네.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좀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CS 측에서 주식시장 상단 좀 조정하면서 경기 침체는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올해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내년에는 침체를 공식화하지 않을까. 계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상을 하면은 네. 고용 시장의 환경도 나빠질 것이고 소비도 안 좋아질 것이고 뭐 인플레는 꺾여 내려갈 것이지만 그렇다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내년에는 어느 정도 침체를 공식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의 침체가 공식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개별적인 종목들도 몇 가지 좀 꼽아주셔가지고요. 일단 메타부터 좀 볼게요. 5% 정도 올랐는데 경기 침체에 강한 주식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정말 강한 주식인지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가요?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네네. 지금 일단 현금 유동성이 인터넷 종목 중에서 가장 풍부한 것으로 보여가지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결국에는 직원들의 뭐 보너스, 급여 뭐 이런 쪽을 뭐 조정을 하면서 이익을 경기 침체기에도 남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관점에서 오늘 뭐 5%의 상승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테슬라 이야기죠. 뭐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뭐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사실 상승으로 마쳤는데 또 찾아보니까 JP모건 측에서는 또 목표가를 낮췄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그 목표가가 네. 도이치뱅크 측에서는 1,125달러를 그대로 그냥 유지를 했어요. 근데 JP모건 측에서는 395달러인가를 맞아요. 제시를 너무 했죠. 극명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네. 이제 더 낮게 제시한 기관도 있어요. 300달러까지도 제시한 기관 IB들이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가 뭐 그렇다 보면 300에서 1,100달러 사이잖아요. 네. 뭐 저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위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뭐 빠져도 밸류에이션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네. 저는 하지만은 뭐 300달러까지는 좀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테슬라도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네. 지금 모든 내연기관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시도하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그런 결국에는 강점으로 남을 것은 자율주행밖에 없지 않느냐. 예. 자율주행에서 어떤 빨리 기술을 개발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이 있죠. 지금 자율주행 4단계가 지금 네네. 있다면 아니 예. 5단계인가요? 4단계도 저도 뭐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 최고치까지 가지 않으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결국엔 일반 자동차 업체 주가랑 개인적으로 봤을 때 똑같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결국엔 자율주행 구동료를 자기네들이 이제 받으면서 테슬라가 이제 그걸로 애플처럼 결국엔 소프트웨어 쪽으로 네네.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프리미엄을 더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똑같아지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이 전기차 쪽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관점이 조금 더 빛이 나야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어느 정도 정당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제 국내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반등하고 코스닥도 거의 4%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긴 호흡의 수급 유입은 좀 어렵겠죠, 전문가님? 일단은 제가 이제 어제도 네. 말씀을 이제 앵커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미국 시장의 그럼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가 어디냐고 봤을 때 네. 제가 그런데 이제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 연결고리는 끊어졌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말씀을 드렸고 나스닥 기준으로 한 11,500은 상승 거기까지는 더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강하면 12,000 테스트도 한번 해볼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맞아요. 드렸고요. 네. 국내 시장도 다음 주 초까지는 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반등의 폭과 강도는 저도 예측은 솔직히 하기 힘들겠지만은 네. 조금 반등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기존처럼 좀 계속 수익 좀 챙겨갖고 어느 정도 손실을 메꾸면서 현금 보유하는 전략을 취하는 이쪽은 계속 유지하세요? 네, 그쪽 관점을? 당연히 유지해야 되고요. 네.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은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 좀 나왔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단 뉴욕 증시 자체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연준이 지표를 확인하긴 해야겠지만 몇 가지 분위기들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행동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국내 시장 역시나 어제의 상승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이끌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고요.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는 점도 한층 분위기,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신호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조금 더 힘내시면서 신중한 전략 잘 짜보시길 기대할게요.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